안녕하세요. 저는 오카모토 유타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라면 때문에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제가 매일 아침 들르는 세븐일레븐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가득 채워져 있던 한국 라면 코너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품절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다른 편의점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패밀리마트, 로손, 미니스톱까지. 도쿄 전체에서 한국 라면만 쏙 빠져 있었죠. 일본 라면은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 라면 대란이라며 웃어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뉴스를 본 순간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소식을 전했거든요. 정부가 한국 라면 수입에 대한 긴급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상 우려와 자국식품 산업 보호를 이유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절이 아니라는 것을요. 라면 하나 때문에 정부가 나설 정도라면 분명히 그 이면에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 아침 회사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무언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토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점심 메뉴 얘기였어.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토의 책상 서랍이 살짝 열린 채로 뭔가 빨간 포장지가 보였던 걸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평소같이 밥 먹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자리를 비웠어요. 급한 업무가 생겼다는 사람, 치과 예약이 있다는 사람, 심지어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사람까지 있었죠. 혼자 남은 저는 회사 근처 식당가를 돌아다니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텅 비어있던 뒷골목 작은 식당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 식당 주인이 한국 라면을 끓여주고 있었고 사람들은 한 그릇에 500엔씩 내며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 편의점에서 150엔이던 라면이 3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제 동료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토는 물론이고 다나카, 스즈키까지. 모두들 저를 피해 몰래 한국 라면을 먹으러 온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동료들이 저를 속이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골목에서 수상한 거래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한 남성이 검은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 검은 봉지 안에는 한국 라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라면, 너구리, 불닭볶음면까지. 완전한 암거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판매자는 한 봉지에 300엔씩 받고 있었는데 이는 정가의 2배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발표가 오히려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더 자극했다는 것을요. 금지하면 할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켜니 더욱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발표한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는 한국 라면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월 10만 박스로 할당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는 일본 전체 수요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라면을 구할 수 없게 된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길에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의점마다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 라면을 사기 위해 밤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편의점 앞에서는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개 남은 신라면을 두고 두 명의 중년 남성이 다투고 있었죠. 점원이 말리는데도 둘 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라면이 이제는 금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한국라면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어디서 구했는지, 얼마에 샀는지가 주요 화제였죠. 심지어 라면을 가져온 사람은 영웅 취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한국라면 관련 게시글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휩쓸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지만 점점 한국라면의 우수성을 재평가하는 글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썼어요. 정부가 막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라면이 맞나 보다. 이전엔 그냥 저렴한 인스턴트 식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우리가 놓친 게 많았던 것 같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한국 라면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에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한국의 주요 라면 제조업체들이 동시에 일본 전용 온라인몰을 오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농심, 오뚜기, 삼양 등 한국의 대표 라면 회사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들은 일본 소비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프리미엄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나트륨을 30% 줄이고 일본인 입맛에 맞춘 특별 버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정부 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거든요. 일본 정부가 건강상 우려를 제기하자 아예 건강 기능성을 강화한 제품으로 맞받아친 겁니다. 새로운 제품명도 의미심장했어요. 건강신라면, 프리미엄 너구리, 저염 불닭볶음면까지. 모든 제품에 일본어 설명서와 영양성분표를 상세히 첨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이 일본 전역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몰 서버가 접속자 폭주로 다운될 정도였죠. 평소 온라인 쇼핑을 잘하지 않던 중장년층까지 회원 가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사이트에 접속해봤어요. 화면 구성부터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일본 현지화된 디자인에 일본어로 된 상세한 제품 설명, 심지어 일본인 모델을 기용한 광고까지 있었거든요. 가격 정책도 똑똑했어요. 기존 편의점 가격보다 약간 비싸게 책정했지만 현재 암시장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한 박스에 3,000엔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암시장의 절반 가격이었죠. 이는 일본 정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대응이었습니다. 정부는 수입 할당으로 공급을 제한하면 수요도 줄어들 거라 생각했겠지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이를 프리미엄 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한 겁니다. 그날 저녁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응답자의 70%가 한국 라면의 품질을 일본 라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결과는 상상할 수 없었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 속도와 전략적 사고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 가장 당황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일본 정부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당황스러운 모습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후생 노동성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말을 더듬으며 대답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죠. 더 당황스러운 건 일본 국내 여론의 변화였습니다.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쿄시청 앞에서는 소규모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자유로운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모였죠. 저는 출근길에 그 시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젊은 직장인부터 주부,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뭘 먹을지 정부가 왜 결정하나요? 한국 라면이 맛있고 건강에도 문제 없다면 자유롭게 사 먹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한국 라면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부장까지 너구리를 먹으며 이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본 유통업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형마트 체인점들이 하나둘씩 정부의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세븐일레븐과 패밀리마트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파격적이었어요.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한국라면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편의점 앞에 응원 현수막이 걸리고 소셜미디어에는 고마움을 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본 라면 업계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한국 라면 규제를 반기던 일본 업체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니신과 마루찬 같은 대형 업체들이 공정 경쟁을 위해 규제 철폐를 요구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변화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라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감사를 요구했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진짜 전환점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총리의 첫 마디부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었어요.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라면 규제 정책은 명백한 실책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총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총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더 나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라면을 먹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언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한국 제품을 직접 칭찬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따라서 오늘부로 한국 라면에 대한 모든 수입 규제를 철폐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정부가 개별 식품에 대해 자의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회의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평소 조용하던 동료들까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총리께서는 언제 한국 라면을 드셔보셨나요? 총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신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맛있게 먹었고 왜 국민들이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답변에 기자회견장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총리의 솔직하고 친근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표했습니다. 오후 내내 온라인은 총리 발표 소식으로 뜨거웠어요.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총리의 솔직함과 용기를 높이 평가했죠. 총리 발표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세븐일레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라면 코너가 완전히 새롭게 꾸며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 다양한 제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정상 가격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조금 저렴해진 것 같았습니다. 대량 수입으로 인한 효과인 듯했죠. 계산하는 직원의 표정도 밝았어요. 어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숨어서 사던 사람들이 이제 당당하게 대량으로 사가시더라고요.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예요. 오전 뉴스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소식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라면 규제 철폐 이후 편의점과 마트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전날 하루 동안 한국 라면 판매량이 평소의 10배를 기록했다고 했죠. 더 의미 깊은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일어났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서점에서는 한국어 학습서가 품절되고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급상승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한국 요리 전문점에 갔습니다. 평소라면 한산에 쓸 시간인데도 웨이팅이 있었어요. 저희는 김치찌개 라면을 시켰는데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끓인 라면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거든요. 다나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라면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요리하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는구나.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의 주요 요리 학원들이 한국 요리 강좌를 새로 개설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젊은 세대에서 일어났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문화원 앞을 지나갔는데 평소라면 한적했을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한국어 강좌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이 단순한 라면 파동이 아니라는 것을요. 일본 사회가 다른 문화에 대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도 한국 요리에 관심이 생겼다며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등학생인 딸은 이미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좋은 것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진리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정부 정책보다 훨씬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한국 라면을 고르는 재미가 생겼고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새로운 한국 요리를 시도해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죠. 회사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어 스터디 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벌써 10여 명의 동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토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매일 새로운 에피소드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나카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도쿄의 한국문화축제에 다녀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일본인들이 참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부터 K-팝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축제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손자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함께 왔는데 직접 보니 정말 멋진 문화네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표는 내년에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는 것이에요. 직접 현지에서 정통 한국 라면을 맛보고 싶거든요. 아내도 한국 요리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집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고 한국식 라면 요리법을 마스터했습니다. 이웃들까지 와서 레시피를 물어볼 정도가 됐죠. 최근에는 놀라운 소식도 들려왔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양국 간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죠.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라면 한 봉지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결국 인정받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이번 경험을 통해 편견이나 선입견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습니다.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라면을 선택하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확신해요. 좋은 문화는 국경이나 정치적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열린 마음은 쉽게 닫히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했어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한국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동료가 들어오면 맛있는 한국 라면부터 추천해주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도 소개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만난 한국관광청 직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번 일본의 한국 라면 규제 사태가 한국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마케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규제로 인해 오히려 한국 라면과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건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양방향으로 커진 거죠. 이런 상호 교류의 확산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한국의 라면 회사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일본 시장을 위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일본 기업들과의 협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위기가 정말 기회가 된 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좋은 것은 막을 수 없는 게 맞을까요? 이번 한국 라면 사건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화의 힘은 상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 가치를 알아볼 줄 안다는 것 말이에요. 앞으로 저는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이런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기대돼요. 현재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즐거움,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까지. 이 모든 것이 한 그릇의 라면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뜻밖의 행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다음에는 한국 드라마가 바꾼 일본 방송가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또 다른 역전 드라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